이번에는 간경화 내용 중 2부에 해당하는 치료, 자가관리, 합병증 등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간경화가 진행되면 원래의 정상간으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인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경우 간경화로의 진행을 막아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간경화의 원인을 치료하고 간에 추가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주로 추가적인 간세포 손상을 막고 간섬유화를 개선시켜 복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미 복수가 발생한 환자에서도 복수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간경화 치료의 1차적 접근은 원인이 되는 기저질환을 치료하는 것이며, 2차적 접근은 간섬유화가 발생하는 과정을 차단하는 항섬유화 치료입니다.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경우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B형 간염 바이러스 DNA 수치를 감소시키고 문맥갑 항진 및 조직학적 염증과 섬유화를 개선시켜 복수를 포함한 합병증의 발생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간경화 환자의 기대 예상 수명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간 이식을 고려합니다. 현재 간 이식 후 5년 생존율은 80% 정도로 우리나라 간 이식의 성적은 매우 우수합니다. 합병증의 치료 1. 위와 식도 정맥류 출혈의 예방과 치료. 출혈 예방을 위한 치료. 출혈한 적이 없는 작은 정맥류의 경우에는 예방 목적으로 비선택적 베타 차단제 사용을 고려합니다. 출혈한 적이 없는 큰 정맥류가 관찰된 경우엔 비선택적 베타 차단제를 사용하거나 내시경을 통한 정맥류 결찰술 시행을 권장합니다. 출혈 시 치료. 혈관 수축제를 사용하고 내시경을 통한 정맥류 결찰술과 정맥류 폐색술로 재출혈을 예방하고 출혈을 멈추게 합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경우.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풍선 탐폰을 삽입하거나 영구적인 방법으로 경경정맥, 목정맥 경유, 간내 문맥 전신 단락술, 팁스가 사용됩니다. 2. 복수. 복강 내 감염의 치료. 복수가 있는 모든 환자는 금주 및 항바이러스제 치료 등의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와 함께 염분 제한, 이뇨제 사용, 재발성 및 난치성 복수의 경우 치료적 대량 복수 천자, 경경정맥 간내 문맥 전신 단락술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복수 검사에서 감염의 소견이 있으면 항생제 치료를 합니다. 항생제 치료를 위해서는 입원이 필요합니다. 항생제는 정맥 주사로 투여하는데 약 7일에서 10일 정도 시행됩니다. 3. 간성 뇌증의 치료. 간성 뇌증 치료는 뇌증을 일으킨 원인을 제거해 치료합니다. 뇌증을 일으키는 일반적인 원인들로는 고암모니아 혈증, 출혈, 저산소증, 탈수, 감염, 진정제 사용, 변비 등입니다. 암모니아는 간경화에서 뇌증을 일으키는 주요 독소입니다. 약한 뇌증의 경우는 장관, 창자에서 다음과 같이 암모니아를 제거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제한하고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락툴로오스와 같은 약물이 혈중 암모니아 농도를 낮출 수 있고 약한 뇌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관장을 통해 장을 청소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메트로니다졸, 네오마이신과 같은 항생제가 장관에서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세균을 없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가 관리, 예방과 권장 생활 습관. 간경화 환자에서 1차 예방은 간염에서 섬유화로 진행시키는 여러 위험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간경화의 2차 예방은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금주, 항바이러스제 치료,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한 체중 감량과 같이 원인에 대한 치료를 통해 섬유화 진행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만성 B형 간염에서 간경화증 혹은 간세포 암종으로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인자들로는 남성, 40세 이상 연령, 간세포 암종 가족력, 알코올 섭취,
아플라톡신 노출 및 흡연 등이 있습니다. 합병증 예방을 위해 권장되는 생활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양. 1. 비타민 보충. 간경화증 환자에서는 중요한 항산화제인 비타민이 부족하므로 신선한 과일, 야채, 곡물 등이 풍부한 식사를 해야 합니다. 2. 단백질과 콩. 복수가 있거나 근육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도움이 되지만 과다한 섭취는 간성뇌증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의 섭취가 권장됩니다. 3. 염분 제한. 복수가 있는 환자는 하루에 5g 이하로 염분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금의 양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4. 수분 제한. 수분 제한이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복수가 심한 환자의 경우는 의사와 수분 제한에 대해 상의해야 합니다. 5. 커피와 차, 음주를 심하게 하는 사람의 경우 커피가 간경화증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6. 보충 영양식품, 보충 영양 음료 등이 알코올 중독이나 간경화증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 철분의 제한, 혈청 내철의 상승은 여러 원인에 의한 간경화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는 철이 많은 붉은 고기나 간, 철분 강화 시리얼 등을 피해야 합니다. 8. 항산화제 공급, 비타민 E, 셀레늄과 같은 다양한 항산화제의 효과에 대한 몇몇 연구들이 있는데 항산화제가 간 손상과 간경화를 막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항산화제를 의사의 권유 없이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A나 D 같은 경우에는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섭취하면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9. 비타민 B1, 티아민, 비타민 B1은 철과 결합하여 간에서 철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돼지고기 및 시리얼, 귀리, 옥수수, 견과류, 콜리플라워, 해바라기씨 등의 식품에 비타민 B1이 풍부합니다. 다른 비타민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B1도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권장량 정도만 섭취해야 합니다. 10.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이 간 질환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아직 효과가 입증된 연구는 없습니다. 11. 아연. 아연이 결핍된 환자에게 아연을 공급하는 것이 암모니아 농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연을 공급함으로써 근육 경련의 횟수와 심각한 정도를 줄이고 또한 간성뇌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운동. 운동은 문맥압을 상승시키고 위식도 정맥류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3. 예방접종. 감염은 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호흡기 감염은 주로 폐에 영향을 주지만 독감은 간경화증 환자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병의 진행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간경화증 환자는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폐렴 구균에 대한 백신도 필수적으로 접종하여야 합니다. 항체가 없는 경우 A형 간염과 B형 간염에 대한 백신 접종도 필요합니다. 4. 약초 및 기타 건강기능식품. 약초 혹은 약초를 달인 물, 그리고 기타 건강기능보조식품들은 몸 안의 화학작용에 영향을 주어 해로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치명적인 부작용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약초나 건강기능보조식품 등의 불필요한 복용은 삼가해야 합니다. 또한 한약이나 양약 등을 부적절하게 복용하는 경우에도 심각한 간질환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기 진찰. 간경화 환자는 간암이 발병할 위험이 높으므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며 적어도 6개월마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 필요한 경우에는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 와 알파테아 단백, AFP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합병증. 합병증의 종류와 증상.
간경화가 진행되면 간 내에 섬유화된 조직과 비정상적인 재생결절이 장애물처럼 작용하여 문맥 고혈압을 일으킵니다. 문맥 고혈압으로 인해 간 내부로 들어오는 문맥의 혈류가 느려지거나 역류하게 되면서 위와 식도, 정맥류 출혈과 복수, 비장비대 등의 합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상성 간경화증 환자의 50%는 진단 후 10년 내에 합병증이 발생하는데 그중 가장 흔한 것은 복수이며 가장 위험한 것은 위와 식도, 정맥류 출혈입니다. 그 외에도 간성뇌증, 세균 복막염, 간신장 증후군, 응고장애, 빈혈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생 빈도는 복수의 경우 42에서 80%, 정맥류 출혈의 경우 17에서 37%, 간성뇌증의 경우 21에서 40%입니다. 1. 위와 식도 정맥류 출혈. 위와 식도 정맥류는 문맥 고혈압으로 인해 혈액이 간으로 잘 통하지 못해 식도나 위에 있는 작은 혈관으로 우회하여 식도 및 위의 혈관이 매우 확장되는 현상입니다. 정맥류는 혈관 내부의 압력이 높고 혈관벽이 얇으며 꼬여 있어서 혈관 파열과 출혈의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출혈 시 간경화증의 합병증인 비타민 K 감소와 혈소판 감소로 인해 지혈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맥류 출혈은 쇼크나 간성 혼수를 일으키며 심한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도 정맥류는 경증의 간경화 환자의 약 40%에서 발견되며 중증의 환자에서는 80%에서 관찰됩니다. 위 정맥류는 식도 정맥류에 비해 발생 빈도는 낮으나 심한 출혈을 일으키고 사망률이 더 높을 뿐 아니라 지혈에 성공한 경우에도 다시 출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복수와 세균 복막염. 복수는 배 안에 장기가 있는 공간인 복강 안에서 정체되어 있는 체액입니다. 복수가 생기면 배가 불러오면서 숨이 차게 되고 팔과 다리가 붓는 부종이 생깁니다. 간경화와 함께 배에 복수가 차는 환자에서는 특별한 원인 없이 복수 내에서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갑작기 열이 나고 오한 및 복통 증상을 보이는 급성 세균 복막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균 복막염은 복수가 동반된 간경화 환자의 10에서 30%에서 발생하고 나은 후에도 1년 내에 70% 환자가 재발합니다. 세균 복막염이 발생하면 회복하더라도 생존율이 2년 내 20%로 낮습니다. 3. 간성뇌증, 간성혼수. 간성뇌증은 말기 간경화 환자에게 흔한 증상으로 장에서 발생한 각종 질소 화합물들이 신경 독성 물질로 작용하여 문맥, 전신 단락에 의해 간을 거치지 않고 전신 순환을 하게 되고 대뇌 혈관 장벽을 통과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뇌 신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발생합니다. 간성뇌증 초기에는 수면 장애와 수면 습관의 변화, 기억력과 반응 속도 및 집중력 저하를 보이지만 말기에는 의식 저하 정도에 따라 착란에서 혼수,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발생 원인으로 단백질 섭취의 증가, 감염, 저칼륨 혈증, 전해질 불균형, 위장관 출혈, 변비, 탈수, 신기능 장애, 중추신경 억제 약물, 마약성 진통제, 수면제, 안정제나 이뇨제 사용, 급성 간기능 손상 등이 있습니다. 간성 뇌증 증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간 신장 증후군. 문맥 고혈압으로 인해 간에서 혈류가 변경되면 이에 반응하여 신장은 자신의 혈류를 확 줄이게 되어 신장 기능 부전이 나타나는 것을 간 신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소변량이 감소하며 의식 변화, 오심, 구토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는 간 신장 증후군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5. 응고장애. 간경화 환자에서 다양한 응고 기능의 이상이 나타납니다. 응고 장애 발생에는 비장 비대에 의한 혈소판 감소, 알코올에 의한 골수 억제, 단백 합성 저하에 의한 응고 인자 감소, 담즙 저류에 의한 비타민 K 흡수 저하 등이 관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강경화의 2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